내일부터는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깜깜인데 보여줄 수 있는 건 지지율은 보여줄 수 없어요.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는 못 보여주는데 행동들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나 그다음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뵀더니 뭐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 게 맞아요. 좀 그러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도 움직였다는 거, 또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손학규 대표 전 총리가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손을 들어준 거 하고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한 부분은 굉장히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뭐 그런 조경태 의원이 냈는 그런 페이스북 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저는 우리 공화당 조직이 43만이잖아요. 전국에 다 있다고. 그럼 전국에 현수막이 어떻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선거 때마다 어떤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몇 시에 나와서 하고 그걸 다 알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 어디에는 현수막이 없고 운동원이 아침에 어디 장소에 안 나오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는 대선 이후에 상보를 좀 해야 된다. 상보를 해야 이후에? 된다. 왜냐하면은 상보 없이 그냥 아이고 뭐 반기 든 거잖아요. 반기. 대통령 후보 앉혀놓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지금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지율 보면은 뭐 잘 붙은 게 한 5%고 큰 건 한 10%까지 차이 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조홍천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법치 사망으로 가면은 이게 독재로 가는 겁니다. 독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재의 뿌리들이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이 안 할 거야. 이러한 1점이라도 1%라도 안 할 거야 라는 희망이 없어요. 네. 일탄 뉴스 나와가지고 세게 얘기하면 수사할 거야 아마. 100% 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치 보복도 하고 그 다음에 독재의 길도 가고 퍼주기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렇게 시건방지게 하는 행위도 못 봤고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도 처음 보고 그런데도 국민들이 50% 45에서 50% 지지를 해요. 그러면 나라 망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럼 나라 망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들께서 좀 깨쳐져서 여보 제일 마지막 남았는 행정권 하나라도 견제 기능을 두자. 거부권. 그러니까 그 행정권이라는 게 대통령 권한으로서 거부권 하나라도 두면은 네네. 그러면은 완전한 독재는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거부권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법에 대한 거부권.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좀 막아달라.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겁이 없어요. 전 뭐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나도 겁 없어요. 문바들 저한테 몇천 통씩 문자 날리가 죽인데 제가 방탄복 입고 다녔다니까요. 몇천 건 가지고 와 그러십니까? 수만 건 옵니다. 아니 하루에 그래가지고 카톡을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일타 뉴스 많이 보시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거를 가족뿐만이 아니고 친척들 그다음에 지인들한테 이 방송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셔야 된다. 저는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제가 뭐 형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아니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나라는 끝장납니다 그냥. 저기 네. 저 대표님 깜깜이가 언제 오늘 내일부터. 내일부터입니까? 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계속 낼 수 있지만은 내일부터 조사한 거는 못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 좀 찾아봤어요. 역대 대선에서 요맘때 됐을 때 네.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부동층의 네. 퍼센트를 좀 찾아봤어요. 네. 결론은 역대 대선 때보다 지금 부동층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역대 선거를 보면요. 2022년도에 10%,
요맘때 딱 일주일 남겨놓고 2017년도에 12%, 2012년도에 8%였어요. 네. 그러니까 10에서 12%, 뭐 적을 때 8%.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한국갤럽이 5월 21일에서 23일까지 한 거에서 17%, 리얼미터가 5월 20일에서 24일까지 한 거 14에서 16%, KSOI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5월 22일에서 24일까지 한 거 15%, 5에서 7% 정도 더 높습니다. 거진 20% 가까이 가요. 이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양당 결집이 돼가지고 쫙 빨리 가고, 이제 부동층은 이제 거의 단단히 숫자로 한 단위 숫자로 주는 거거든요. 와 그렇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오늘 계속 얘기한 이 독재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요 좀 방심하거나 오버하면은 좀 심한 과장 내지는 허위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죠. 지금 뭐 거북섬도 있고, 그죠? 120원. 120원도 호텔 있고, 경작도 호텔 있고요. 경작도 있고, 또 그것도 있죠. 저 HMM 본사 이전 하겠다 하면서 네. 노조도 동의했다. 노조 우리 언제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일산대교 무료화 시켜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거 뒤집어가지고 지금 돈 내고 있다. 정부는 일절 아무것도 안 했고 일산대교 운영사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받았고 1, 2, 3심 본안소송에서 다 패소해가지고 저래 된 거거든. 이거 전부 다 저분은 조금만 좀 이래 기분 좋고 방심하고 하면은 막 나와요.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요. 나 경제 잘한다? 내가 행정 능력 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나도 우리 가족도 부정부패하고는 거리가 멀다, 안 한다. 버카 가지고 뭐 샴푸 사고 뭐 제수용품 사고 뭐 샐러드 사고 과일 사 먹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비상계엄으로 치러지는, 그래서 탄핵이 돼가지고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 하지만 독재 우려가 저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막 그냥 벌로 얘기하는, 경상도 말로 이게 아니잖냐 해가지고 일단 못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데리고 올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도층은 지금 죽어도 비상계엄 아니다. 그거 탄핵 저 반대하면 저것도 아니다. 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근데 이재명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걸로 못 가고 있을 뿐이라. 그러면 그걸 열어줘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거. 윤핵관이 김핵관 된다. 그 걱정이 있다고요. 그것만 될 거예요. 그 걱정을 한다는 거야. 그것만 그런 우려가 있다. 열어주면은 네. 열어주면은 일로 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뭐 한 7%, 8% 차이 나고 뭐 그렇잖아. 근데 지금 몇 프로라고 내가 그랬어요? 15%, 17%야. 이거 깜깜이라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얻어요. 버려야 된다고. 그거 붙잡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깜깜이가 내일부터 되니까 얘기할 게 많네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긴다는 네. 설명을. 첫째는 PK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4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TK가 대구가 75% 선이고 경북이 70%가 넘어요. 네. 그 전에 선거에서 이게 깜깜이 기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지층의 결속력은 이제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결속력이 좀 올라왔어요. 근데 지역에 대한 결속력은 아직도 안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 있고 아까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이 15% 선에 있다. 평소 다른 대선보다는 무당층이 훨씬 높다. 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다. 그래서 네. 거기에도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들의 움직임이 지금 역대 선거에서요. 2030들이 이렇게 갈라서서 소위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이 갈라서고 숫자로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서울 충청에서 이기는데 지는 선거는 없습니다. 서울 충청에서 이기는 후보가
졌는 선거가 없어요. 일단 서울에서는 이겼잖아요. 지금 역전이잖아요. 충청도 네. 지금 그 여론조사 두 군데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이긴 지역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표로 이제 이 깜깜이 또 들어오고 제가 희망을 드리는 것은 호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역대 같이 호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후보들 같이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이 다섯 가지의 나름대로의 지지율을 견인해가는 힘들이 그전에는 지난주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번 주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하나가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을 높여주시면은 저는 이긴다고 봐요. 이게요, 결국은 10% 해도 5%, 앞으로 따지면 5%를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무당청이 많은 데다가 지역에 대한 결속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PK나 TK에 대한 결속, 지지층에 대한 결속, 또 수도권, 충청권의 표의 결집, 그리고 호남의 이제 유권자 분들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 깜깜이 시간에 일어난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올리갈 거냐의 문제는 네. 이제 그것을 향하는 국민들의 바람이고, 자,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이제부터라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모든 선거 전략이나 운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다음 주에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제 6시 딱 되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출구조사가. 그죠? 딱 요 시간이잖아요. 다음 딱 요 시간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가 우리가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뭐 바른 소리 하고 뭐 용기 있게 투쟁하는 사람도 지금 겁이 난다니까요. 희망을 드리는 것보다 이미 국민분들께서는 대표님 이미 희망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라 확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도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 네, 김문수 후보 이제 독단적으로 가도 이제 국민들이 찍어줄 것이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마지막으로 많아서 단일화에 네. 대해서 네,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지금 한덕수 단일화, 윤석열 탈당, 이준석 단일화로 3주를 갖다 허송세월을 한 게 국힘입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못 따라잡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반칙 써가지고 좀 따라잡을까 이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다른 이슈가 다 묻혀요.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부 겁박과 독재 이게 한동안 묻혔었고 또 지금 이재명의 뭐 거북섬이라든가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려고 하면 단일화 가지고 또 시간 다 빼먹고 이게 자꾸 분산되고 흩어지고 눈이 흐려진다고. 그리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이준석 표 중에 30%가 이재명한테 갑니다. 이게 무슨 그런 얘기도 얘기냐면 있었어요. 네. 이준석 후보 지지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준석이 좋아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간다. 이게 52%. 나머지는 윤석열 개혁 안 되고 국민의힘 죽어도 뭐 하겠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아니지 않냐. 해서 남아있는 게 약 29에서 30%예요. 근데 단일화를 해버리지. 그러면 이재명보다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더 싫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수지 효과가 있다고. 걸로 갈 거 막아두고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겠는데. 단일화는 잊으세요. 제발 자기 숙제 다 해. 지금 딴 거 없어. 숙제만 딱 하시면은 훨씬 낫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이제 공을 이준석 후보한테 넘겨야죠. 뭐 정확하게 이제 뭐 저는 그 표가 5대5다. 이재명 후보표 50,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표 50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했을 때 표에 큰 현상은 없는데 심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져요.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지 표로 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지금 다른 후보다. 예를 들어 김동연이다. 만방으로 깨집니다.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50 못 넘어가고 45에서 47 이래 가지. 동의합니다. 만방 갑니다.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제발 이거 학생으로 치면 이거야. 지 공부해가지고 성적 안 올리고 간증구 좀 하자. 맨날 야 니와 안 보여주노. 이것만 탓하는 거야. 공부하라고 제발. 며칠 안 남았어요. 실제 저희가 그 시청자 질문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을 때 무조건 김문수 후보에게 100% 표가 가지 않을 거라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있었었고, 이제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갈 표를 좀 막아둔 건 아니냐 이런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 단일화 공은 이준석 후보에게 넘어갔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오늘 잡탕밥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 보니까 단일화는 조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조원진 대표님과 조응천 의원님 저희 국회에 들어가 달라, 대구시장 출마해 달라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조조열전에서는 사회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여러분께 많은 두 분의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저희가 한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 어쨌든 이제 국민분들께서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범, 전과자,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